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의 수학을 가르치는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다르죠? 네. 이게 좀 더 낫죠? 네.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첫 순서고 사실 제 수업을 소개하러 홍보하러 나온 건데요. 간단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학에 진행하게 될 게 이제 수학2 실력이랑 미적분 기본입니다. 사실 지금 타이밍은 이제 미적분을 해야 될 때죠. 미적분을 해야 될 때인데 좀 저 여러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이제 설명회를 하면은 얼마 전에 뭐 1학년 설명회도 하고 예비고일 설명회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인원이 한 20명씩 탁탁 주는 것처럼 2학년 설명회 하면은 어머님들 잘 안 오세요. 근데 이제 조금 뭐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알 거 알고 수업도 이거 들으면 되고. 근데 이제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2학년 도 되면 네 공부 네가 하는 거지. 응? 야, 내가 뭐 해가지고 되니? 그리고 이제 2학년까지 거치면서 약간 상처도 좀 받고 그죠? 어,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좀 해이해져요. 많이 해이해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 영민하던 친구들이 이제 고1, 2를 거치면서 고등학교가 어떤 곳이길래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해져요,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인데 많이 안 해요. 특히 중학교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도 지금 저랑 수업하면서 많이 해이해진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머님들도 이제 알 만큼 아시고 하기 때문에 살짝 좀 맡겨두는 게 있어요. 조금 뭐 외면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뭐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겠지? 이게 좀 크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기에 정말 많이 풀어져요. 이게 되게 의외거든요. 1년 했고 이제 뭐 2학년, 3학년 다 돼가니까 이 친구가 알아서 잘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아직 애들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약간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하던 거를 잘 못하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딱 티가 나요. 정말 티가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80문제 기준입니다. 근데 저랑 이제 중학교 때부터 1학년 거치고 2학년 같이 하던 친구들도 이 고등학교가 어떤 곳이길래 80문제를 주면은 더 달라고 하던 친구들이 60문제 이렇게 하고 좀 바빠서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바빠요. 숙제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해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수학이 좀 떠났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문제가 되는 점, 선수능반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수능을 준비하게 되는 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수능반을 지금 가는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 6개월마다 똑같은 과목을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수상을 하죠. 그다음 수화, 그다음 수원, 수투. 이걸 거쳐야지만 수능 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과목은 몰라요.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2학년부터 이제 선수능반 같은 게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선 뭘 하냐면은 거기가 이제 안 좋은 집단이라는 게 아니고 수원수투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는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도 딱 주입을 시키는 건데 선수능반을 가는 애들 중에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 수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한 친구들이에요.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알겠나요? 내신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능을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뒤죽박죽돼요. 그러면 3학년 때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2학년 때 선수능반을 간다고 하여 수능을 정말 3학년처럼 대비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그 학기마다 과목을 끌고 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사실 2학년들한테도 제가 사실 당장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너네 지금 딱 풀어줄 때 됐다. 너네 그러는 게 보이고 그 부분에 좀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어머님들도 사실 아시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반복 암기를 시키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 수업인데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보다는 계속 말을 시켜요. 너네가 얘기해. 너네가 얘기해. 말로 하면 아는 거야. 이게 될 때까지 좀 시키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로 조금
본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니네들이 외우면은 할 수 있잖아. 사실 수학도 특히나 내신은 암기 과목이죠. 사실 암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암기를 많이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유형을 처음에 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자, 다 내려놔. 너네 뭐 먼저 하고 싶은 거 알겠어. 다 내려놔. 내려놔. 그리고 제가 그냥 푸는 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풀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반 이상 틀려요. 애들이 열심히 쓰고 보면서 했는데도 반 이상은 틀려요. 그게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저는 이제 못 풀게 하고 나중에 다시 시켜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저의 특징이고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고민이신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친구들 딱 과제를 하면 이래요. 60개를 주면은 아직도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40개만 해와요. 40개를 해오고 난 만족하는데 40개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안 괜찮거든요, 사실. 정말 안 괜찮죠. 왜냐면 60개를 주는 이유는 60개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습관에 약간 60개면 40개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되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안 된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지속돼. 다 시킬 겁니다. 다 시키고 가고 최장 기록은 4시까지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죠. 엄마 집에 가서 10시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유튜브 자면 되는데 그렇게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실 습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4시간을 수업하면은 최소 공부 시간은 스스로 4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가 어렵다 하는 거고 결국에 그거 되려면은 저는 과제 스스로 하는 것부터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는 제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특히 2학년들한테 강조되는 건데요. 우리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슬슬 좀 실전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저는 내신 대비해서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타겟팅하는 것도 3, 4등급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간 이상의 난이도로 경험치를 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60개를 줬다, 40개를 한다, 경험치가 덜 쌓인 거예요. 60개 다 한 친구들에 비해서 또 몇 개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요즘에 쓰면 안 되는 단어죠. 사실 고난이도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특별하게 킬러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푼다는 건 이 고난이도 왜 고난이도예요? 무슨 개념인지가 안 보여요. 그럼 결국에 읽어내는 게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양치기라고 하죠. 그거를 왜 하나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손에 익는 수준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탁 그냥 바로 쓸 수 있도록.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2학년 내신 대비부터는 이번에도 뭐 아이들이 좀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2학년 내신은 그냥 3학년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수원 같은 경우에 출제 대부분은 고3 수능 평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를 맞춰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를 당연히 예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동네에서는 변형의 수준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출제했던 것보다 더 더럽게, 더 까다롭게 변형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를 다 줄 거예요. 이제 변형된 것들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덜 한 거예요. 수능 수학, 내신 수학에서는 절대로 고등학교 과정 범위 내에 밖에 있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배운 걸로는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안다라는 건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상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요. 수능이 가장 설계가 잘 된 시험이죠. 100분에 30문제입니다. 자, 우리 애들 위해서 비례식 한 번만. 자, 50분에 몇 문제 돼야 되죠? 15문제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내신은 기본적으로 22문제가 거의 평균이에요. 그럼 22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해줘야 돼요. 비정상이란 말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가야 되냐의 로드맵이 있다면 내신은 약간의 무식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1등급이 아닌 이상, 1등급 중에 상위 1등급이 아닌 이상 결국에 양치기를 통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20문제 중에 22문제 중에 어려운 게 몇 문제일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많다면 정말 어려운 학교라면은 몇 8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쉽겠죠. 적당하겠죠. 그 문제에서 시간을 다 아끼려면은 정말로 고민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봤을 때 싹싹 넘어가서 나머지 모든 시간 그 어려운 데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재 정리도 이제 이게 그냥 교과서 개념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냥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 요거는 말이 헷갈릴 거야. 이렇게 그냥 써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 좋게 제가 설명도 해줄 거고요. 이게 이제 텍스트로는 어려우니까 말로 풀어줄 거고 거기에 맞게 유형을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하면은 중간 난이도 사실 못 맞추고는 안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을 다 정리를 해서 풀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관리인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학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뭐 다음날 당장 아침부터 수업도 있고. 근데 학기 중 갔을 때 뭐 과제가 안 돼. 밤에 남아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양해 전화를 좀 구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아유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도 사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한 거니까요. 이제 방학 때는 제가 아침에 직접 클리닉을 할 거예요. 주중에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할 거고 토요일에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교 클리닉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닉은 많이 있다. 와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안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마치 조교가 등대지기 같은 느낌으로 안 옵니다. 외롭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취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필참입니다. 무조건 와서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조금 과제가 미흡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게 틀리죠? 그럼 본인의 오답으로 아카이브로 다 들어갈 것이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뒤로 넘겨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를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과제 질문이랑 간단하게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용 풀이할 때 쓰지 마. 그냥 봐. 한 다음에 스스로 해볼 거고 응용 문제 푸는 형태로 뭐 기본적인 구조는 틀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진행할 것이 미적분 같은 경우 아주 기본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미적분에 걱정이신 어머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밀어놓다가 아직 못했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진행할 거고요. 수학2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 자체가 이제 4등급 3등급인 친구들이 한 단계 올라가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반복하는 요 단계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오답은 이렇게 제공을 당연히 할 거고요. 자,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요. 내신 기출도 더불어서 당연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수능 평가원을 한번 싹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몇 개년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3점 중에 좋은 거, 4점 중에 쉬운 거를 방학 때 전부 다 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60제를 줄 건데 당연한 것은요.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평균 60제를 진행한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테스트를 봤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답은. 왜냐면은 오늘 테스트를 보고 오답을 주면은 애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이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3번을 체크하고 뭐 이렇게 뭐 글씨를 몇 개 쓰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없을 것 같죠.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다음 차시로 미루는 이유는 까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했던 거를 스스로 다시 풀어봐라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 틀린 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한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학2 실력 11회인데요. 사실 한 차시, 두 차시 정도 모자랍니다. 근데 이번에 방학이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그리고 나서 유형별로 다 풀어내는 거 그리고 중상까지 건드려 볼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간략하게 썼지만 사실은 3, 4등급 친구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민이 많으신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똘똘하긴 한데 너무 안 한다.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내주십시오. 사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체벌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 일단 강제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강제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과 저의 어떤 협동 작전, 그죠? 넌 오지 마. 넌 여기 있어. 이렇게 해서 사실 해결을 하고 가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다 해옵니다.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네. 이제 시작은요, 화목에 시작을 할 것이고 교재는 뭐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제 교재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소단원, 중단원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차 시가 부족한데 우리가 그래도 뭐 빼먹지 않고는 다 진행할 것이다. 특히 이 볼륨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학 막바지는 항상 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 힘을 내야 되고 여기서 좀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미적분인데요. 지금 미적분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기에는 아주 적절하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요. 정말 기본 개념과 기본 유형 그리고 공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신에서의 미적분은요. 절반이 공식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정말 너무 많고 공식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만 하다가도 애들이 약간 지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야 어려운 문제 좀 풀자 그런 거 없습니다. 유형별로 공식 다 되니? 그거 정도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이번에 살짝 맛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 가서 제대로 정리하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웠다 혹은 뭐 중학교 3학년 때 살짝 찍먹이라고 하죠. 8회짜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걸 했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을 바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요? 화목과 토인데요. 화목 같은 경우에는 1시 반에서 5시, 그러니까 오후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시간에 진행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회로 진행할 것이고요.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중단원별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강조할 것은 우리가 기본 개념 이해할 수 있냐. 무조건 그것. 그리고 공식. 이렇게만 진행할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당연히 끝나고 나서는 제 정규반으로 이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